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아름다운 편지글을 10번째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호덕님이 권정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주셨으면 합니다. 권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찾아가 뵙지 못하고 편지를 쓴다고 하고 있으니 미안스럽기 말할 수 없습니다. 편지도 그곳 가신 뒤 처음 드리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사회에서 병원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의사란 사람이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됩니다만, 그래도 그곳 요양원만은 물질에 더럽혀지지 않은 지대가 되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요. 저는 그런 곳을 가보지도 못해서 선생님의 생활을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추측으로는 다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신 것을 참으시고 그럭저럭 적응해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오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는 동화집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윤일숙 씨에게 선생님 주소 편지로 알렸습니다. 제가 26일 상경하면 알아보겠습니다. 26일, 27일 이틀 서울서 볼일을 보고 28일 하경해서 3월 1일은 또 급히 길산으로 와야 하니 선생님 방문할 틈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길산에 만 3년 있어서 아마 3월 1일자로 정군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목사가 수필집 원고를 보내왔기에 이걸 한길사에 가져가서 출판하도록 하는 일도 이번 상경 때 할 일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길사에서 부탁을 해왔기에 제가 이 목사에게 여러 번 간청을 해서 겨우 일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니 한길사에서 낸 저의 책 삶과 믿음의 교실을 안 드렸군요. 아이들의 산문집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곧 우편으로 붙이든지 하겠습니다. 책 읽으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원고, 소년지, 연재 원고는 써주셨으면 싶은데 중단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곧 소식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 어제부터는 아주 포근한 봄 날씨입니다. 참, 일본의 작가 타사카 즈네카즈 씨가 선생님 동화 까치 울던 날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편지 보내왔습니다. 그는 또 일하는 아이들의 시를 100편 번역해 놓았답니다. 1979년 2월 21일 아침 이오덕 드림. 바깥 세상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생님, 엽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 가실 때 보내준 편지도 받았고요. 이곳 저는 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요양원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생활입니다. 어느 환자 한 사람이 말하더군요. 이 이상 편하다간 죽고 말 테라고요. 그러나 저는 노는 것에도
익숙해져 잘 견디고 있습니다. 대성국민학교가 같은 임동면이면 그렇게 먼 곳은 아닌가 봅니다. 역시 교통은 불편하시고 그렇고 그렇겠지요. 이현주 목사가 무엇 필요한 거 있거든 편지하라 해서 그저 책이나 몇 권 붙여달라고 했지요. 선생님께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믿음의 교실,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보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쓸 수 있는 장소도 여유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아주 게으르게 만드는 곳이어서 집에서 긴장했던 마음이 모두 풀어져 도무지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원고 청탁은 10여 건이나 쌓여 있어도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한 달 10일째입니다. 바깥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100여 미터 산등성이를 타고 나가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안정시간이 끝나고 산책하는 자유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 함께 거기까지 가서 지나가는 차를 실컷 구경합니다. 먼데 수원, 대전, 울진 등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다는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편지나 주시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안녕히. 1979년 3월 5일 연화요양원에서 권정생 올림. 결핵에 걸리면 일생 동안 병신인 채 살아가야 됩니다. 이호덕 선생님, 보내주신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삶과 믿음의 교실은 무척 답답하던 저의 마음을 시원히 풀어주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는 살아있다에서는 저 자신이 아직까지 체험하고 있는 일제의 사슬을 뚜렷이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결핵이란 질병을 앓으면서 이렇게 외딴 요양원까지 흘러와 살게 된 동기도 따지고 보면 결국 그 악독한 일제순환의 연장일 것입니다. 요즘은 이 요양원에 오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기약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직접 보고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집 없는 고아들이 병을 앓게 되는 경우 정신으로나 육체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9개월의 요양기간이 끝나면 찾아갈 곳이 없어 더욱 절망입니다. 결핵이란 병은 완치라는 것은 거의 없는 곳으로 여기 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일생 동안 병신인 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핵 환자가 우리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이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도 고아원에서 한 어린 소녀가 입원했습니다. 나이 17살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12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고통 속에 지친 모습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이곳에 와서 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언젠가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글 계속 써주시기 빕니다. 1979년 3월 22일 권정생 드림 칠곡군 지천면 연화요양원에서. 전우익 형이 어제 와서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주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저께 바삐 서울 다녀왔습니다.
윤일숙 씨 만나서 선생님 동화집 인쇄 10만원 받아와서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오는 길에 정호경 신부한테 주었습니다. 정 신부님이 그곳 걸어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또 한편 정 신부님이 선생님 요양비 걱정을 하시고 있어서 인쇄를 그분에게 드린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선생님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호에 대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애당초 윤일숙 씨가 제호에서 책을 내기로 한 것은 그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금성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 믿어서 그랬답니다. 그랬던 것이 차츰 사람이 변해가서 이젠 아주 믿지 못할 사람으로 되었다나요. 선생님 동화집 초판을 2,000부 찍었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 1,000부 인쇄만 주고 나서 나머지 1,000부는 훗날 주겠다고 사정을 해서 그리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2,000부를 찍었는지 5,000부를 찍었는지 모른답니다. 윤일숙 씨 말이 서울중앙지대 서점에는 인지가 붙은 책이 나오지만 변두리의 책방에는 인지도 안 붙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방에도 가령 안동 같은 데는 인지가 붙은 책을 보냈을 것이지만 호남 지방이나 그 밖에 먼 지방 도시에는 인지 없는 책이 가 있을 것이 틀림없겠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런 책을 사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윤 씨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누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처리하겠다 대답하고 인지에 찍기 위해 새긴 도장도 받아 놓았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너무 염려 마시고 일이 대강 이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책방을 좀 조사해 봐달라 부탁해야겠어요. 그 동화책을 아직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권 선생님께 드릴 것은 제호에서 직접 붙인다고 하더랍니다. 이훈자 씨가 이 일을 윤 씨와 함께 걱정했었는데 그 이 씨가 중병으로 입원했다가 얼마 전에 퇴원을 했지만 아직 완쾌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치통에다 몸살이 조금 나서 그럭저럭 쉬고 있는데 서울도 좀 무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차로 안동병원에 갔다가 정 신부님도 만나려고 합니다. 전 우익 형이 어제 와서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교구청 차로 정 신부와 함께 울진으로 가기로 했지요. 현주 목사도 오랜만에 만날 것입니다. 기회 봐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날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데서 즐거움을 가지시도록 빌면서 몇 자 남필로 적었습니다. 1979년 5월 23일 이오덕.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바람과 세계입니다. 이오덕 선생님, 여름이 이렇게 쉽사리 다가와 버렸습니다. 지루하다 생각했던 요양원 생활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비호 씨가 보내준 원고료 10만원 잘 받았습니다. 윤일숙 씨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 제가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 요양원에서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한 형제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솥의 밥을 먹으며 함께 자고 일어나는 환자들의 생활이야말로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길, 그리고 인간이 고루고루 잘 살려면 많이 벌어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적게 가지는 길이 가장 현명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함께 먹는 식탁은 4사람입니다. 한가운데 놓인 반찬을 서로 아끼면서 먹다 보면 언제나 남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남는 반찬은 똘레라는 개가 먹습니다. 필요 이외의 것은 절대 가지지 않을 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각 곳에서 모여든 환자들의 형편은 전에 뵙고 말씀드렸지만 거의가 빼앗기면서 생활한 밑바닥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해 가려면 많이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각 사람의 마음 깊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과잉 생산이란 과잉 소유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고루고루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대체 생산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생산은 어디까지나 자연이 만들어낸 소산이며 인간은 다만 수확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수확의 공정성에서 벗어나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은 도둑이며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많이 가져도 된다는 권리는 누가 베풀어 준 것입니까? 하느님이 이 지구를 한 자리에 고정시키지 않고 움직여 돌게 한 것은 고루고루 가지게 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요인이 바로 많이 갖는 과잉 소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한 그릇 이상의 밥을 먹으면 다른 한 사람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토지를 소유할 때, 내가 큰 집을 가지게 될 때, 내 이웃은 그만큼 좁은 곳으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나눠준다는 자선이란 말들이 쓸데없는 빈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진 것을 준다고 하지 말고 되돌려 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한다는 말은 아예 버리고 받는다는 말이 옳겠지요. 우리 자신이 햇빛을, 공기를, 물을 생산한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바람과 세계입니다. 절대 1,000원짜리 지폐나 하나의 손가방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하느님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오시거든 꼭 들러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1979년 6월 5일 권정생 올림. 저는 그걸 도저히 묵인할 수 없습니다. 권 선생님, 어제 아침에 식사도 못하시고 가시는 것 보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 여행하시는 것 조심하셔야겠어요. 안동도 안 나올 것을 잘못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한번 일찍 찾아가겠습니다.
그저께 일찍서 걸어 나오다가 잠시 얘기한 제호의 문제, 그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요. 권 선생님이 제호에 인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승낙을 해버렸으면 할 수 없고, 그런 말 하시지 않았으면 다음 상경했을 때 한승헌 선생이라도 만나 이 일에 대한 조처를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시고 이 편지 받으시는 즉시 제호에 어떤 언지를 주셨는지 해답 간단히 해주세요. 이 세상에 악이 승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 아닙니까? 장자같이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피입니다. 우리는 루신을 배워야 합니다. 꼭 몇 자 적어주세요. 저는 그걸 도저히 묵인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던 젊은이 서울 갔는지요? 그리고 양식이며 반찬 같은 것 걱정도 안 하고 왔습니다. 복약을 계속 하셔야 할 터인데 어려운 일 있으면 편지해 주세요. 1979년 7월 6일 이오덕. 남에게 괴로운 수고 끼치는 게 싫었습니다. 선생님, 3일간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만 오늘 아침엔 손수 죽을 끓여 한 그릇 먹었습니다. 좀 지나치게 움직인 탓일 겁니다. 제호 출판사의 책 사정은 이윤자 씨와 계속 서신 연락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호 사장과는 편지 한번 오가지 않았지요. 이윤자 씨의 처음 편지엔 자기와 윤일숙 씨 또 한 사람과 셋이서 동화집 시리즈로 내겠다며 제 것을 두 번째로 기획했다더군요. 지난해 8월까지 원고를 달래서 보냈습니다. 인지관계는 금년도 1월에 2000장을 찍어 보내라기에 제가 직접 찍어보니 힘들 것 같아서 믿을만한 사람이면 인지 없이 그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아마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지요. 인지를 만들어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창호 씨가 지난번 요양원에 들러서 동화책이 나왔는데 저자와 협의에 의해 검인, 생략이 되어 있더라 하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지요. 저도 남에게 괴로운 수고 끼치기보다 잘된 걸로 마음이 가볍더군요. 그런데 사실이 다르니 문제군요. 이윤자 씨도 건강치 못한데 귀찮게 될지 모르니 잘 생각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윤자 씨나 윤일숙 씨나 알지 그분은 편지 한 장 없는 사람입니다. 안녕히 1979년 7월 9일 권정생 올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많아도 하늘 쳐다보고 살아갑시다. 권 선생님,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방학하자마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갔지요. 그동안 서울에는 2번, 광주, 부산 등지를 다녀 오늘에야 대구 와서 급한 일을 또 하는 중입니다. 자주 이것저것 근무가 생기는군요. 여기서 며칠 대기하면서 일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13일이나 14일쯤 대구 가는 길에는 꼭 일찍에 들르고 싶습니다. 모든 사정은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까치 울던 날은 광주에도 부산에도 서울에도 인지 없이 책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스쿨 서점에도 인지 없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봤지요. 대구에만 인지가 붙여 나왔습니다. 서울 가서 모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별지와 같은 위임장을
선생님 글씨로 직접 쓰셔서 이원수 선생님께 곧 붙여주십시오. 날짜는 적지 말고요.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이 많아도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갑시다. 안동문학에 실은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동문학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럼 부디 식사와 휴식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8월 10일 대구에서 이오덕.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 선생님, 글짓기 회보를 내어야겠다고 해서 대강 원고를 만들어 주었더니 이렇게 보기 싫은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머리에 나온 내 이름이 딱 싫습니다. 이 안내 말씀에 나온 내용은 어떤 분이 잡지를 내겠다면서 협조를 구해왔기에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일이 있는 대로 협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편집위원이 여러 사람 있지만 저가 주동이 되어 해야 할 사정이 되었습니다. 안내 내용도 저가 만든 것입니다. 건강이 어떠하신지 동화 한 편을 얻고 싶은데 무리는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초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5회 경고 공고문을 낸 것 8월 말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에 제소하겠다 해놓았는데 오늘 아침 이원수 선생께 전화 걸어보니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각 지방에 책을 사서 영수증을 증거로 얻어내기도 했는데 지금 바빠서 어떻게 할까 궁리 중입니다. 선생님은 가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전형 소식도 요즘은 못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18일경에 경기도 정농회의 오재길 선생 일행이 대곡 저한테 오신다고 합니다. 하루 있다가 가실 예정입니다. 언제 한번 놀러와 주세요. 1979년 9월 9일 이오덕.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가을바람이 몹시 스산합니다. 지난번 주신 편지 받고 글을 써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지에 연재 중인 소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40매의 원고지를 그냥 넋두리로 메꾸어 놓은 것 같은 질서 없는 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요양원에 다녀온 것이 제게는 너무나 괴로운 5개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나기 시작한 정신적 갈등이 쉬이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고통이 더해지는 듯합니다. 순수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가지가지의 개념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이나 법률은 일시적인 악습을 막아낼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간을 참되게 이끌 수는 없습니다. 원시 인간은 아무런 꾸밈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소박하기만 했던 인간 모습이 어쩌다가 이토록 추하게 타락해버렸는지 나의 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순수의 개념을 인간의 두뇌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제 목숨의 나머지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종교니 철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허구 속에 인간은 순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현재의 이 장소에까지도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통 식인종이 되어버린 악마들의 명예와 물욕,
쟁탈 속에 쫓기며 쫓겨 온 길일 뿐입니다. 쫓겨가는 인간과 스스로 달려가는 인간의 차이는 흙과 백의 차이처럼 다릅니다. 소수의 집권자가 휘두르는 채찍 속에 수많은 인간은 노예가 되어가면서 참담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역사가 그래도 유유히 흘러온 엄청난 비극을 바라보노라면 쓰러질 듯한 현기증을 느낍니다. 선생님, 언제 이 갈등이 사라질지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들판의 나락 이삭이 쭉정이로 말라버렸습니다. 인간은 어떤 수단으로나 힘으로도 자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하느님 앞에 고개 숙여 아니 엎드려 사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1979년 9월 29일 권정생 올림. 서울에서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엄청난 비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권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23일 서울대학 사범대학의 간청으로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날 선생님의 동화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결국 그 제오출판사 사장을 불러내어 만났습니다. 이원수, 이영호 씨와 또 윤일숙 씨도 있는 자리였지요. 그 사장이 이달 10월 내로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 좀 기다려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때는 저자와 상의해서 책 모양도 좀 달리 만들도록 말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1일인데 약속대로 한다면 인세 나머지 10만 원을 선생님께 직송했을 것입니다. 이영호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보기로는 아주 사기적인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지었으니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요. 만일 그 사람이 약속 이행을 안 한다면 다시 조치를 해야 하니 편지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역사가 전진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생각하니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인류의 크나큰 비극의 한 조그마한 서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비관론이지요. 언젠가 창작과 비평사에서 전래 동화집을 내고 싶어 해서 이원수, 손동인 두 분을 필자로 소개해 주었더니 두 분이 집필을 거의 끝낸 최근에 와서 창비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일을 서두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돌발적 사태가 일어났지요. 계엄령이 내려 웬만한 책들은 제작 중이던 것도 검열에 통과되기 어렵다고 작업을 중단하고 아동도서 같은 것에 손대고 싶어 하여 이제야 서두르는 모양 아닌가 싶습니다. 창비에서는 아무 연락 못 받았지만 청년사에서 전래 동화집 내고 싶어 해서 창비에서 원고 안 받는다면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연락 편지가 왔습니다. 아동 편을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한편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다른 거 쓰시기 어렵다면 요전에 말씀하신 전래동화, 민요 같은 걸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청년사에서는 일할 인세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건강은 신중히 고려하면서 일해 주십시오. 제호 사장이 무슨 말로 제안해 오더라도
쉽게 응낙 마시고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윤일숙 씨도 사기를 당했답니다. 건강을 빌면서 몇 자 썼습니다. 1979년 11월 1일 이오덕.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 되시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